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조금은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말입니다. 아니, 억울하다기보다는 이 사람이라면 함께 기뻐해 줄 것 같아서입니다. 나와 같은 마음일 거라 믿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본 적 말입니다. 가족처럼 가깝다고 느꼈던 사람에게, 오래 알고 지낸 친구에게, 늘 편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최근에 있었던 기쁜 일을 살짝 공유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자랑하려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생 끝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같이 웃어주고 같이 기뻐해 줄 거라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말을 꺼낸 뒤부터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분명 축하한다고 말은 하는데 눈길은 잠시 피합니다. 대답은 짧아지고 웃음은 있지만 온기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식습니다. 아, 이 이야기는 하지 말았어야 했구나. 괜히 말했다는 생각이 조금 늦게 따라옵니다. 이 장면을 오래전에 이미 꿰뚫어 본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은 타인의 불행에는 비교적 너그럽지만 타인의 행복 앞에서는 쉽게 흔들리는 존재라고 말입니다. 특히 그 사람이 나와 가깝다고 느낄수록 그렇습니다. 나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형편, 비슷한 하루. 그래서 더 비교가 되고 그래서 더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편한 진실을 조용히 마주해 보려 합니다. 왜 자랑하는 순간 사람이 달라지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왜 진짜 행복은 숨길수록 오래가는지 말입니다. 지금부터 잠시 말을 줄이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 이야기는 남을 비난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힘내서 좋은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투는 특별한 감정이라고 말입니다. 못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고 마음이 좁은 사람만 느끼는 감정이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질투는 아주 평범한 감정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유명한 재벌이 또 하나의 회사를 샀다는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크게 흔들리시나요? 이름난 연예인이 상을 하나 더 받았다는 이야기에 잠을 설칠 정도로 불편해지시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건 나와 너무 먼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과 직접 비교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질투는 아주 다른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가까운 곳에서 말입니다. 같은 동네에 살던 사람이 새 집으로 이사 갔다는 소식, 함께 입사했던 동기가 나보다 먼저 승진했다는 이야기,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지인이 자녀 문제에서 한 발 앞서 나갔다는 소식, 이럴 때 마음이 묘해집니다. 대놓고 부럽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기에는 가슴 어딘가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이 좋았네? 요즘은 다들 그렇게 살더라.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지. 이 말들 속에는 축하와 함께 미묘한 거리 두기가 섞여 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질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을 숨기는 것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가면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질투하지 않는 척 살아갑니다. 어른답게 보이기 위해, 성숙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마음을 숨깁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비교가 이미 시작됩니다. 특히 상대가 나와 비슷하다고 느껴질수록 그렇습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출발선, 비슷한 삶이라고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한 발 앞서 나가면 그 순간부터 관계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제까지 편했던 사람이 오늘은 어색해지고 아무 말 없이 지켜보던 사람이 말 한마디에 가시를 섞기 시작합니다. 이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변화는 당신이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자랑을 심하게 해서도 아니고 잘난 척을 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변화가 상대의 마음을 건드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아주 냉정한 조언을 남깁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자신의 성취를 조심하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기쁨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아니라 비교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려 합니다. 왜 진짜 행복은 말이 많아질수록 약해지는지, 그리고 왜 침묵이 우리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지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왜 자꾸 말하고 싶어질까요? 왜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입 밖으로 내고 싶어질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도 이만큼은 해냈다는 사실을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나 요즘 이런 일 있었어. 생각보다 잘 풀리고 있어. 드디어 여기까지 왔어. 이 말 속에는 자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고생을 누군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 마음은 순수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은 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을 아주 냉정하게 짚었습니다. 자랑은 상대의 열등감을 건드리는 행위라고 말입니다. 당신에게는 그저 지나간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에게는 자신의 부족함을 마주하게 만드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랑을 들으면 무의식적으로 방어를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축하하면서도 속으로는 거리를 둡니다. 지금이 제일 좋을 때지. 앞으로가 더 힘들 거야. 운이 좋았던 거겠지. 이 말들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마음속에서는 이미 시작됩니다. 자랑은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웁니다. 그 벽은 말없이 자라고 어느 순간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특히 돈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조금만 잘 풀리기 시작해도 주변의 시선은 달라집니다. 도와달라는 말이 늘고 부탁은 자연스러워집니다. 거절하는 순간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 같지 않네? 돈 좀 벌더니 변했네? 빌려주면 돈을 잃고 거절하면 사람을 잃습니다. 어느 쪽이든 마음은 상처를 입습니다. 자식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랑할 마음이 아니었어도 누군가에게는 그 말이 가시처럼 남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비교가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모든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자랑함으로써 우리는 스스로 적을 만든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사람을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이 나쁘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는 말을 잘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아는 데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면이 채워진 사람은 조용합니다. 빈 컵은 흔들릴 때마다 소리가 나지만 가득 찬 컵은 움직여도 조용합니다. 자랑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비어있고 말이 줄어들수록 삶은 단단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할까요? 어떤 것들은 끝까지 혼자 간직해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답을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당신이 불행할 때보다 당신이 잘 될 때 더 쉽게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숨겨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사상을 바탕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며 끝까지 혼자 간직해야 할 것들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당신의 돈입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선택지이고 자유이고 힘입니다. 그래서 돈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사람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존중은 계산으로 바뀌고 관계는 이해관계로 변합니다. 얼마를 벌었는지, 어디에 투자했는지, 무엇을 샀는지 이런 이야기들은 순간의 만족은 줄 수 있어도 오래 남는 평온을 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렇습니다. 가족, 형제, 친척, 서로를 가장 잘 안다고 믿는 관계에서 가장 깊은 상처가 생깁니다. 부모의 유산, 형제 간의 지원, 누가 더 받았는지에 대한 기억,
이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에 관해서는 조용한 사람이 가장 안전합니다. 당신의 통장 잔고는 당신과 은행만 알면 됩니다. 둘째는 당신의 계획과 목표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나 이런 생각이 있어. 이번엔 진짜 해보려고. 조만간 큰 결정을 할 것 같아. 하지만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당신의 에너지는 조금씩 새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걱정해 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과연 될까? 괜히 시작했다가 상처만 받는 거 아니야? 그 말들이 악의에서 나온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정적인 기운은 조용히 당신에게 스며듭니다. 진짜 고수는 계획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과로만 이야기합니다. 시작은 침묵으로, 완성은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당신의 목표는 아직 세상에 나올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말보다 보호가 필요합니다. 셋째는 당신의 사생활과 가정사입니다. 이 부분은 어쩌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위로를 받고 싶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정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남편 이야기, 아내 이야기, 자식 이야기, 시댁과 친정 이야기까지 말입니다. 그 순간에는 속이 시원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은 사람을 타고 이동합니다. 조금씩 바뀌고 조금씩 과장되고 언젠가는 당신이 원치 않는 곳까지 도달합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중재자가 되고 그 다음 날에는 판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밖으로 꺼낸다는 것은 당신의 약점을 남의 손에 쥐어주는 일과 같습니다. 관계는 언제든 변합니다. 그때 당신이 흘려놓은 말은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가정사를 조용히 안으로 묻습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혼자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침묵은 가장 현실적인 방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침묵이 어떻게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그리고 왜 침묵이 품격으로 보이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말끝마다 당신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농담처럼 던지지만 듣고 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말들입니다.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비교를 계속 꺼내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면 괜히 하루가 무거워집니다. 그 사람이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마음은 이미 상처를 받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화를 내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따집니다. 감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길게 말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두 선택 모두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화를 내면 상대는 당신의 약점을 봅니다. 설명을 하면 상대는 당신이 흔들린다는 것을 압니다. 이 상황에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어려운 답을 내놓습니다. 경멸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상대에게 정보를 주지 않는 선택입니다. 말을 하면 상대는 당신을 파악합니다. 어디에서 상처받는지, 어떤 말에 흔들리는지, 무엇을 숨기고 싶은지까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침묵은 다릅니다. 침묵 속에서 상대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내 말이 먹혔는지, 상처를 줬는지, 아니면 무시당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이 불확실함이 상대에게는 가장 큰 불안이 됩니다. 사람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큰 반박이 아닙니다. 날선 말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 반응도 없는 상태입니다. 침묵 앞에서 사람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내가 너무 나간 건 아닐까? 내 말이 이상했던 건 아닐까? 그 의심이 시작되는 순간 당신은 이미 한 발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참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낮추지 않기 위한 선택입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당신의 위치는 낮아집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중심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침묵은 당신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로 올려놓습니다. 사람들은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신비로운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못합니다. 침묵은 당신을 신비롭게 만듭니다. 신비로움은 존중을 부르고 존중은 거리와 질서를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침묵은 관계를 끊는 도구가 아닙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기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침묵이 왜 외로움이 아니라 진짜 자유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왜 고독이 우리 삶을 가장 단단하게 만드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침묵을 선택하면 처음에는 조금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이야기를 나눌 사람도 줄고 괜히 벽을 세운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말을 줄이면 관계가 끊어질 것 같고 혼자가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고독에 대해 아주 다른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혼자일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평소 너무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는 직장인의 얼굴로, 가정에서는 부모나 배우자의 얼굴로, 사람들 앞에서는 늘 무언가를 설명해야 하는 얼굴로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끝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괜히 피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침묵은 그 가면을 하나씩 내려놓게 합니다. 굳이 반응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조금씩 자기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복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유지될지, 인정받을지, 비교당하지 않을지 늘 신경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자 간직하는 행복은 다릅니다. 누구의 평가도 필요 없고 누구의 축하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 안에서 조용히 자리 잡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사진으로 증명하지 않고 말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살아보니 괜찮다는 느낌,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고독은 사람을 메마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정리해 줍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굳이 붙잡고 있었는지 차분히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 아니라 지킬수록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당신은 조금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모든 이야기에 반응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이 요즘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으면 그저 가볍게 웃어도 됩니다. 그 미소 뒤에 당신의 평온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다음은 이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마음에 한 번 더 말을 건네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끝까지 들으신 당신은 이미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나 하셨습니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잠시 말을 멈추고 자기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로 한 선택 말입니다. 우리는 늘 잘 살고 있는지 증명해야 할 것 같고 행복하다면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할 것 같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괜히 더 말하고 더 설명하고 더 애써 웃게 됩니다. 하지만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인간은 혼자일 때 가장 자기 자신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순간 속에서 비로소 마음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자랑하지 않아도 당신의 삶은 이미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아무도 몰래 잘 버텨낸 당신의 마음을 스스로 먼저 인정해 주세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공간은 항상 조용히 당신을 응원하고 당신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기를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당신을 지켜주기를, 그 고요 속에서 당신만의 행복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결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